안녕하세요. 마마셋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가입과 사업자 등록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및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등록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보여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 벌써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제외한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요. 사업 시작 전이라도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탈세 요건에 해당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법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거니까 그에 해당하는 예를 들자면 만일 우리가 8,000원짜리 상품을 사서 만원에 판매한다고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8,000원에 대한 매입 대금은 매입으로 인정을 받고요. 수익이 발생한 2,0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000원이 아닌 만원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입에 대한 인정은 받지 못하는 거죠. 또한 상품에 대한 매입뿐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인정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차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택배비 이런 것도 모두 포함돼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세 번째, 거래를 할 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사업자 여부가 중요해요.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특히 도매나 위탁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올 텐데요. 우리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는 물건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없겠죠. 다들 세금이라고 하면 무섭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세무서는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되고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세무사와 무료 컨설팅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사업을 영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문의하셔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할 것은 사업자 등록을 낼 상호 생각해 가시면 되고요. 신분증,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그럼 사무실을 얻어야 되나요? 아니요. 요즘은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만일 집이 작으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임차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임대차 계약서는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자,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세무서 민원실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개인 사업자용을 작성하시고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표시한 부분만 작성하시면 돼요.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작성하시고요. 여기 업태, 주종목 등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 영상은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주 업태는 도소매, 주 종목은 통신판매업, 주 생산 요소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시면 되고요. 업종 코드는 525101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른 업종을 하고 싶으시거나 부업종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는 비워두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나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아마 찾아주실 거예요. 사업장 구분해서 소유일 땐 자가로, 임차일 땐 타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 면적은 어차피 온라인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을 사업장으로 해서 면적은 1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평 정도를 쓰고 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서 상에 있는 임대인의 정보를 쓰시면 되고요. 임대차 명세는 계약서 상에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있다면 월세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허가 등 사업 여부는 해당 없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라고 있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는 여러 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여러 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는 가정하에 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여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많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연매출 8천만 원까지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10%입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사면 10%의 부가세가 그 물건 값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원짜리 물건에 부가세 10%를 붙여서 11,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2에서 4% 정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만원짜리 물건에 부가가치세를 400원 붙여서 1,400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를 낸다고 했을 때 일반 과세자는 1,000원을, 간이과세자는 400원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물론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는 반대로 매입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니 혹시 사업 초반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초기 매입 대금이 클 경우는 일반 사업자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은 하지 못합니다. 현금 영수증에도 개인에게 발행하는 소비자용이 있고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지출증빙이 있죠. 개인용은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지만 지출증빙 영수증은 말 그대로 지출에 대한 증빙만 되고 세금 공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의 고객은 대부분 개인 고객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이 끝나셨다면 서명하시고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빠른 경우는 10분 내로, 뭔가 확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에서 하려면 우선 사업주의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이 어려울 경우에 핸드폰으로 촬영 후 PC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홈택스.go.kr로 접속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앞으로는 홈택스와 친해져야 하니까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홈택스 로그인을 해볼까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에 맨 위에 메뉴바들이 나오죠? 여기서 신청 제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이 있죠? 첫 번째 메뉴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하세요. 자, 상호명에 생각해 두셨던 상호명을 적으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도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세무서에서 오는 연락과 정보 메일들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와 동일할 경우에는 여, 다를 경우에는 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검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업종 선택이 나오죠? 업종 입력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주 업종부터 선택을 하시고요. 업종 코드 검색.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뜹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업종 코드 여기 뜨죠? 525101로 선택을 하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딱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위에 뜨고 여기서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로 내가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이때 체크하시고 업종 등록을 하시면 업종이 선택됩니다. 여기에 업종 입력 수정을 보시면 자, 주코드는 우리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 나 다른 사업도 추가하고 싶은데 라고 하실 경우엔 부업종에서 똑같이 검색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업종 등록을 하면 이 아래로 주업종 외에 부 해서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정보 추가 입력 같은 경우에는 비워둬도 되지만 우리가 입력을 해두면 세무서 담당자가 굳이 귀찮게 우리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도 사업자 등록을 원활하게 처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하려는 사업을 기재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다음에 사업장 정보 입력에서는 개업 일자로 잡을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종업원수 지금 없죠. 그리고 뭐 자기 자금, 타인 자금 있으면 쓰시면 되고 지금 우리 거의 무자금으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사업장 구분, 본인 소유, 자가 또는 타가 이렇게 나뉩니다. 본인 소유일 경우에는 자가 면적, 제곱미터 단위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10평 정도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인 소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는데 아래 임대차 내역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겼죠. 임대차 입력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임대차 내역 입력창이 뜹니다. 여기에 계약서 상에 있는 임대차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내역까지 입력하셨으면 아래에 공동사업자 없으시죠? 없음.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로 할 거고요. 팝업창을 보시면 관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이미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이건 작년까지의 기준이에요. 올해부터는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더 상향 조정되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예를 들면 주류 사업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고요. 자, 선택사항이 있어요.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이거 무조건 여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허가 사업 여부 상관없고요. 주류 면허 신청 상관없습니다. 유흥업소 아니시죠?
사이버몰 같은 경우도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자, 서류 송달 장소, 사업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로 받으실 경우에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기타, 주소, 해당 없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가면 파일을 첨부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임대차,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파일 찾기를 통해서 작성해서 넣어주시고요. 다음,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서류 확인을 잘 하시고요. 확인하셨다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입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당일 혹은 다음날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올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라고 수신 거부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잘 받아주세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또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어디서 가능한지 보실게요. 다시 로그인한 홈택스 화면입니다. 민원 증명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 재발급이 있죠. 누르시고요. 선택을 누르시면 우리에게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상호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시고요. 휴대전화 번호 하나 넣어주시고요. 발급 사유는 신규 발급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 번호 누르시면 이렇게 인쇄 화면이 뜨고요. 여기 이 화면을 누르시면 프린터를 선택해서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거나 업체와 거래할 때는 사실 파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프린트해서 가지고 계시기도 해야겠지만 인쇄 메뉴에서 PDF로 저장하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앞으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운 것도 같았지만 또 이렇게 천천히 따라하시다 보니 하실만 하셨죠? 뭐든 시작하면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마셋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준비해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않으셨죠? 그럼 안녕!